자, 보자 얘들아. 자, 우리가 확률에는 총 몇 가지의 확률이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치,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 두 번째가 통계적 확률, 세 번째가 기하적 확률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확률이라고 하는 건 결국 경우에서 절감은 장땡이야. 그죠? 대신에 그 확률 맨 앞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용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몇 개는 좀 알아야 된다 했죠? 아마 쌤이 한 시행표? 애지간하면 그냥 좀 알아놓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죠? 한 6개 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1, 2, 3번 정도만 알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는 행위, 액션 같은 것들을 시행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다. 그리고 나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보통 S라고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요구한 거. 예를 들어 주사위가 3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거.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거진 확률이 끝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 확률은 얘들아 크게 두 가지 테마로 좀 찢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경우의 수를 잘하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만 하면 그냥 풀리는 앞쪽 파트랑, 그럼 그거랑은 상관이 없진 않지만 조금 더 확률 쪽의 내용에 치우쳐진 두 번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교시는요. 첫 번째 파트는 하고 마무리를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확률 한 번만 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라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 자, 확률은요. 방금 우리 채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상식선에서 우리가 그동안 구했던 그냥 그 확률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쌤이 대신에 표현법은 좀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P라고 쓰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건을 A라고 치면 P 괄호하고 A 이렇게 좀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얘는요 결국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과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어찌됐건 전체 집합을 우리가 S라고 쓰고 표본 공간이라 부른다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이 NS 이렇게 좀 쓰면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라는 말이에요. 알죠? 이해하죠? 그러니까 저 말이 결국 전체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NA라고 쓰면 이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즉 사건 A가 발생 가능한 가지수의 느낌으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따라서 확률이라고 하면 어찌됐건 사건의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어. 따라서 얘는 아무리 커도 누구보다 같거나 작고 1보다 같거나 작고 아무리 작아도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결국 뭐냐면 잘 구하고 잘 구하면 돼. 괜찮죠? 두 번째, 자, 통계적 확률은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죠? 통계적 확률은 문제에서 깐다 했어. 가령 예를 들어 3번 중 2번이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있다라고 하면 뭐야? 이러면 안 돼. 그때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기로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수학적으로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3번 중 2번 꼴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통계적으로 3번 중에 2번이 앞면이 나오는구나. 이때는 그 문제 안에서만큼은 그 확률이 3분의 2로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기하적 확률. 이거 역시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내가 전체 경우의 수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가령 도형의 길이 또는 도형의 넓이 이럴 때, 그때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확률을 대신해서 구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지? 이것도 예를 하나 보는 게 편할 거라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있고 하나씩 좀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자, 볼게요. 좀 연습 좀 해볼게. 자, 40쪽에 기본 1번. 자, 기본 문제 1번. 주머니 속에 흰 공 3개, 붉은 공 5개가 들어있대요. 오케이, 그런가요?
자,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전체 경우의 수 8개, 그지? 81이니까. 그 중에서 그 녀석의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쉽지 뭐. 초등 때 한 건데. 따라서 1번을 보시면 뭐 굳이 우리가 억지로 쓰자면 81분의 31이라고 써도 되지만 얘는 8분의 3이라고 써도 이해하시죠? 예슬이 어서 와라.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전체 경우수 뭐야? 8개 중에 서로 다른 8개 공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82 이렇게 되겠지. 분의 자, 그 녀석이 모두 붉은 공이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은 붉은 공 5개에서만 두 개를 꺼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인 거죠. 따라서 82분의 5C2 이렇게 되겠지. 자, 8C2는 28, 5C2는 10. 따라오시죠? 그죠? 그럼 따라서 이거 약분하시면 1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4개의 공을 꺼낼 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C4 이렇게 되겠지. 자, 분의 그 중에 흰 공은 1개, 검은 공은 붉은 공은 3개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흰 공 3개 중에 1개 선택하고 그리고 곱셈. 자, 그 다음에 붉은 공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5C3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저기 이해했지, 그지? 오케이. 이런 느낌. 뭐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발전 1번을 봐도 얘들아 결국 경우의 수인 거죠? 느껴지죠? 그죠? 잘 구하면 되는 거야. 넘어갈게요. 쉬워. 이따가 풀어볼 건데 발전 5번 체크. 만약에 여기 이런 문제들에서 얘들아 틀린다면 확률을 못하는구나가 아니야. 알겠죠? 경우에서 연습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8.8번 체크. 나중에 풀어보라고 하면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발전 10번 봐봐 얘들아. 무슨 확률 같아? 통계적 확률 같아. 그죠? 왜냐하면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대요. 그럼 문제 다시 처음부터 좀 읽어볼게요.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이 10개 들어있대요. 10개씩이 아니라 몇 개씩 들어있는지 모르겠고 도합 10개 들어있는 거겠지. 근데 이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본 거지. 그랬더니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라는 말은 주머니 안에서 내가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2개가 모두 흰 공인 확률이 얼마나 소리야? 그치? 이 문제 안에서만큼은 3분의 1이었다는 소린 거야. 내 말 뜻 이해했죠? 그 개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주머니 속에서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주머니 안에 흰 공이 한 n개 있다고 봅시다. 검은 공은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검은 공은 얘들아 몇 개 있는겨? 그렇지, 10-n개 있는 거지 뭐.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때 이 주머니 속에서 내가 2개를 꺼낼 거야. 2개 꺼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원래 수학적으로 얼마야? 10C인 거죠. 근데 그거 분해 2개가 모두 흰 공이었으면 좋겠대요. 그게 NC인 거죠. 근데 이게 3번에 한 번꼴로는 이게 가능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확률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얼마? 3분의 1이었으면 좋겠어. 요건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 이제 n값 나올 건데 세일 계산할게요. 봐봐. 자, 그러면 요다 풀어 이제. 자, 그럼 이거 크로스 곱하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NC2라고 하는 건 n-1 나누기 2 NC2는 45 뿅 15 뿅 30 이렇게 되는 거죠. 6, 5, 30이니까 얘는 얼마? 6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흰색 공은 6개 있었겠다. 도현이 되니? 네. 오케이. 요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기본 2번 볼게요.
기본 2번이랑 발전 11번을 그냥 나랑 같이 다 할 거야 지금. 자, 기본 2번을 좀 보시면요. 요 유형이 기하적 확률이야. 뭐냐면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고요. 문제 좀 몇 개 더 다음 주에 준비해줘야겠다. 문제 수가 좀 생각보다 적네. 자,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고 A가 6보다 같거나 작대요. 자, 그 안에 있는 정수 A에 대하여가 아니니까 실수 A여니까 실수 A에 대하여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차 방정식 2x제곱 자 플러스 2ax 자 플러스 a는 빵. 자, 이 자식이 실근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우리 뭐 쓰면 돼? 판별식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판별식을 쓸 건데 호도도 4분의 d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녀석이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0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걸 풀면 얘는 인수분해하시면 a에 a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같거나 크다고.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은 0보다 같거나 작거나 또는 a라고 하는 녀석은 2보다 같거나 크시면 돼요. 말들 이해했죠? 자, 그러면 결국 이런 거지. 내가 주머니 안에서 임의로 하나를 뽑았는데 물론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은 마이너스 2부터 6 사이에 있는 녀석들이 들어있었던 거겠지. 그랬을 때 내가 뽑았을 때 그 뽑은 A가 2범위 아니면 2범위로 들어가 있었으면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실수니까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개수를 셀 수는 없고 따라서 이때는요 누구로 대체를 할 거냐면 우리가 길이로 대체를 할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자, 요렇게 좀 있는데 A축이 마이너스 2부터 6이 있어. 그래서 이게 전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로서. 따라서 전체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거야? 8 정도에 해당이 됐던 거지. 내 말 뜻 이해했죠? 근데 내가 선택한 A가 0이라고 하는 녀석보다는 같거나 작거나 또는 2라고 하는 녀석보다는 같거나 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전체 8이라고 하는 녀석 중에 내가 2, 4니까 전 한 6 정도 차지하는 거지. 내 말 뜻 이해했죠?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몇 분의면? 8분의 6, 4분의 3 요렇게 답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말 뜻 이해하셨을까요? 천 이해돼요? 그치. 돈 이해되냐? 지금 이해되죠? 어렵지 않아요. 받아들이기에. 지금 이해되죠? 네. 자, 그럼 얘들아 11번 한번 빨리 문제 읽어봐. 봐봐 얘들아. 자, 이렇게 좀 있는데 문제에서 말하길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그런가벼? 요렇게.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정사각형 내부로 임의의 한 점 P를 잡았대요. 그런데 문제에서 삼각형 PAB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말은 이게 너무 가까이 잡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겠죠. 왜냐면 너무 가까이 잡으면 이렇게 약간 좀 벌어질 것 같은 느낌 들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면 얘가 좀 이렇게 밖에 잡혀야 이렇게 좁혀질 거 아니야. 일단 이해하시죠? 그럼 얘들아 봐. 어차피 우리가 이 각과 이 각은 신경 쓸 필요가 있냐 없냐? 없어요. 저 각은 무조건 예각이야. 왜냐면 이게 90도인데 내부를 찍으면 이미 안쪽으로 틀어오는데 이건 무조건 90도보다 작아. 이게 90도인데 안쪽을 찍으면 무조건 틀어졌기 때문에 얘가 90도보다 작아. 그럼 결국 핵심은 뭐냐면 각피예요. 근데 이 각피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렇게 벌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진다는 거지. 그럼 내가 어느 선을 그럼 도대체 벗어나야 되지? 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원인 거 되죠. 그지? 우리는 원 위에 점일 때 직각이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물론 그걸 찾는 게 처음에는 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AB라고 하는 녀석을 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반원이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 반원이 어떤 점 P가 만약에 존재를 했었다면 우리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였기 때문에 이때가 90도인 거지.
이게 뭐야? 이 주황색 선이 예각과 둔각을 구분하는 경계선 같은 느낌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얘보다 안으로 들어오면 둔각, 얘보다 벗어나면 예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얘는 뭐겠어? 넓이로서 확률을 대체한다겠지. 따라서 나는 뭘 할 거냐면 이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 넓이. 뭔지 이해하시죠? 그럼 우리는 이 넓이는 당연히 그냥 전체 넓이에서 얘 빼야겠죠? 따라서 전체 넓이는 1이고요. 자, 이게 지름이었으니까 지름이 1, 그럼 반지름이 2분의 1. 원의 넓이는 4분의 파이. 그거의 반이니까 8분의 파이가 돼요. 그럼 따라서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이 보라색의 넓이인 거지. 되니? 그지? 근데 전체 넓이가 1이니까 1로 나누는 건데 나누는 데 의미 없죠? 따라서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 자체가 확률 값이 되겠죠. 아, 전체 넓이가 1이니까. 그지? 전체분의 보라색이니까. 그죠? 해서 요게 확률인데, 아, 기하 확률 하나 더 있구나. 이제 끝이 아니네. 좀 더 있네. 좋아. 1점 문제 12번은 어차피 숙제로 내면 되고. 기본 3번 보자. 자, 저 배반 사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중에 설명해 줄 거야. 2교시 때. 알겠죠? 그냥 일단 그거 무시하고 그냥 기본 3번 풀 거야. 알겠죠? 금방 끝나요. 자, 기본 3번을 좀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머니에서 1부터 50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0장의 카드가 있대요. 그 중에 내가 한 장의 카드를 꺼낼 거니까 전체 경우수는 50까지였겠지 뭐. 근데 그 녀석이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였으면 좋겠대요. 끝났지 뭐. 그죠? 자, 2의 배수 몇 개 있니? 25개 있겠지 뭐. 그럼 2의 배수 25개 있고 3의 배수 몇 개 있니? 16개인가? 그죠? 16개 정도 있겠지? 48이니까. 자, 그런데 이 2의 배수와 3의 배수 안에는 서로 겹치는 게 100% 있죠? 우린 그걸 빼줘야겠다는 생각은 이미 중딩 때부터 배웠던 거야. 그죠? 그럼 따라서 6, 8에 48이니까 6의 배수 몇 개 있어? 8개 정도 있겠지. 2의 배수의 개수에서 3의 배수의 개수에서 겹치게 센 6의 배수의 개수 빼줘야지. 이렇게 뽑아야 2의 배수거나 또는 3의 배수였겠지. 겹치지 않게. 그럼 이걸 나눠주면 되겠죠? 50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뭐 저 배반 사건이란 말, 덧셈 정리란 말 몰라도 우리는 일단 풀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냥 내가 잘 세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오케이. 해서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아마 숙제가 될 텐데요. 다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할 수 있겠다. 자, 2교시 때 이제 드디어 확률을 쪽 내용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근데 좀 집중해서 들어야 덜 헷갈려요. 알겠죠? 오케이. 고생들 했고 1교시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 2교시 할게요. 근데 지금은 그냥 거기 보시면 영상이 올라와 있잖아. 근데 어제 나는 그걸 몰랐는데 민지쌤이 썸네일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썸네일이 뭔지 알았어 이제. 그 보이는 화면이 썸네일이라며. 맨날 뭐 이렇게 누가 자꾸 썸네일 하길래 뭐지? 뭐지? 자, 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 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들어와서요. 거기 위에 뭐라 써 있어? 조건부 확률이라 써 있죠? 조건부 확률 이렇게 읽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 된 발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약간 이런 거야. 약간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깔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 우리 반, 요 반을 좀 예로 들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12, 13명이 있어요. 그럼 전체가 현재 13명이야. 자, 그랬을 때 이런 거야. 안경을 쓴 사람이 좀 있고요.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 다음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어요. 그럼 남자는 하나, 딱 나눴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남자 7명. 여자 몇 명? 얘들아. 그렇지, 뭐 이렇게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안경을 쓴 남자를 좀 보면 하나, 둘, 셋. 자, 3명.
안경을 쓰지 않은 그런 남자들 뭐 4명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안경을 쓴 여자 3명 있고 안경을 쓰지 않은 여자가 3명 있네요.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럼 질문 좀 할게요. 누군가 들어와서 우리가 주머니 안에 담겨 있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이제 주머니 안에 담겨 있는데 누군가 이제 주머니에서 하나를 딱 꺼냈어. 이해했어요? 그게 안경 쓴 사람일 확률은 13분의 6이었겠죠. 이해하시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경을 쓴 사람이 6명, 쓰지 않은 사람이 7명 있으니까. 내 말 뜻 이해했죠? 근데 좀 다른 거야. 누군가 주머니에서 꺼냈어. 봤더니 밑에만 본 거야. 얼굴은 가리고. 여자야. 이 여자가 안경을 쓸 확률은? 이라고 질문을 했어. 그럼 전체가 13일까? 아니겠지. 왜냐하면 이미 확인을 한 거야. 누구라고? 여자라고 확인을 한 거야. 그러면 전체가 약간의 조건이 걸린 거네요. 원래 이 기본적인 전체가 아니었던 거야. 그럼 이번에는 전체가 그렇지 6으로 걸린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에서 한 면을 꺼냈는데 그게 여자였어. 근데 그 여자가 안경을 쓸 확률은? 이라고 하면 남자들은 그냥 다 제끼는 거지. 그래서 여자 중에 안경을 쓸 확률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우린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의를 좀 할게요. 어떻게 좀 했냐면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즉 여자였을 때 뭐 이런 소리야. 알겠죠? 자,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 이거를 우리는 수학에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사건 B는 안경을 쓴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안경을 쓴 확률이니까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남자 중에서 안경을 쓴 애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자인 경우에서만 안경을 쓴 애들을 보겠다 인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기호로 쓸 때 어떻게 좀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거기도 나와 있지만 자, 확률이어서 우리가 P라고 쓸 건데 열고 B바 A 이렇게 좀 쓸 거예요. 받아들여주시면 돼. 이게 뭐냐면 사건 A가 발생을 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인 거야. 이 말 자체가. 그러면 여자였을 때 안경을 쓸 확률은? 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는 누구로 바뀌는 거야? 여자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NA라고 쓰시면 이해하실까? 여자의 경우의 수 분의 NA 교 B라고 쓰면 이해하실까? 이게 뭐냐면 여자면서 교집합 동시에 안경을 쓴 애들 이란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즉 조건부 확률은요 누구로도 계산이 가능하냐면 방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셌듯이 경우의 수로도 계산이 가능해요. 자, 경우의 수로도 계산이 가능한데 자,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분자분모의 똑같은 녀석을 곱하는 건 전체식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곱할 거야. NS분의 1을. 근데 우리는 NS라고 하는 게 표본 공간이었고 그게 전체 경우의 수야. 즉 이걸로 예로 들자면 위아래를 13으로 나누겠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따라서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NS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밑에만 다시 보면 전체 중에 여자야. 여자가 나올 확률인 거네요. 전체 중에 여자면서 안경. 그럼 이게 여자면서 안경 쓸 나올 확률인 거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라도 우리가 바뀌냐면 거기 교재도 나와 있지만 PA라고 쓰면 그럼 이제 받아들이시겠네? 왜? 얘분의 A가 PA니까. A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자, 그 다음 분의 PA 바 B. 멍청아 미안. PA 교 B. 요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조건부 확률은요. 경우의 수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따 문제를 풀다 보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기도 해. 간혹 퍼센트 이렇게 주어질 때. 그럼 우리는 그때는 진짜로 경우의 수를 모르니까 그때는 확률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좀 기억을 하시면 좋냐면 PB바 A라고 하는 녀석은요. PA분의 PA교 B다라고 하는 얘가 얘랑 똑같다라는 걸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따 또 다른 내용으로 하나 더 흘러갈 거라서.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봐. 조건부 확률 문제는요. 크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표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표가 주어진 문제는 얘들아 한 5초 안에 풀어야 돼요. 눈만 뜨면 돼요. 알겠지?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우리 예술이도 할 수 있지. 봐봐. 예를 들어 기본 문제 1번 봤어. 자,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무슨 수업을 받는데? 중국어. 그럼 그게 전체인 거네요? 그럼 중국어 몇 명이야? 21명. 21명분의 마침 그 학생이 무슨 학년? 여자인 학년 21분의 9. 올해 고3 6월 평가 확률 같은 게 2번 문제였어요. 이런 스타일로. 물론 이 문제가 그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 개꿀인 거야. 눈만 떠서 찾으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 발전 문제 1번. 선택한 회원 한 명이 남성이었을 때 그럼 몇 분에? 45분에 돼요? 그 회원이 A 회원에서 출시한 배드민턴 라켓을 구매한 사람이었을 경우니까 45분에 얼마? 39 이렇게 되는 거지. 푸는 법 이해하시죠? 그치? 오케이. 요렇게 푸는 자,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은 표가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당연히 이제 표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무슨 말이 되죠? 그럼 표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문제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뉘어. 정말로 뭔가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표를 내가 만드는 문제일 수도 있어. 표가 주어지지 않다면. 무슨 말이냐면 가령 예를 들어 발전 3번 볼까요? 발전 3번을 보시면 표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자, 표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이 있대요. 그래서 영화 A와 영화 B의 관람 여부를 조사했대. 그러면 일단 좀 물론 우리가 여러 번 연습을 좀 해야겠지만 이렇게 질각이 있는데 이거 좀 약간 표로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는 100명이 있고 남자는 200명이 있고 뭐 이런 거지. 자, 두 번째 줄. 그 결과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할 거라고 하는 건 영화를 보지 않은 학생은 없다라는 소리고요. 자, 그랬을 때 영화 A를 관람한 150명 중 여학생이 45명이래요. 보니까 영화 A, 영화 B가 있네요. 그럼 쌤은 여기 왼쪽에 영화 A, 영화 B를 좀 쓸래요. 말뜻 이해했죠? 그랬을 때 영화 A를 본 150명 중에서 여학생이 45명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45인 거지 뭐. 그런데 영화를 본 애들이 여기가 이제 150명이니까 그럼 남자가 몇 명이라는 소리야? 105명이 봤다라는 소리인 거는 뭐 그냥 읽으면서 우리가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 B를 관람한 180명이 있는데 그럼 얘들아 봐. 두 개를 더하니까 몇이야? 335. 왜 많지? 둘 다 본 애가 있나 보지.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랬을 때 180명 중에서 여학생이 72명이야. 오케이. 그럼 여학생이 왜 72명인 거야? 자, 그리고 남학생은 그러면 둘 다해서 18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얼마죠? 102명인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중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이제 102라고 이렇게 어설프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108인 거지. 자, 그랬을 때 그럼 봐, 얘들아. 우리 이거 집합에서도 했던 거잖아. 지금 보면 집합 A가 45명이고 집합 B가 72명인데 이게 합집합이 100인 거니까 여기 밑에다 살짝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지 뭐. 둘 다 본 교집합이 있는 거죠? 그럼 둘 다면 얼마야? 117인가요? 그럼 둘 다 본 애가 몇 명인 거야? 17명인 거지. 왠지 이해하시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둘 다 한 게 113명이네요. 그러면 둘 다 본 애가 13명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표가 없는 경우에는 표를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문제 읽을게요. 자, 모두 관람한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니까 전체가 그럼 300이야? 아니죠. 모두 관람한 애들이 전체인 거지. 따라서 전체는 30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중에서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으면 좋겠어. 30분의 17, 답은 4번 이렇게 하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 느낌이야. 발전 5번 보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구할 수 있겠구나. 근데. 자, 발전 5번 보자. 근데 조건부 확률 문제는 얘들아 뒤쪽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뒤쪽에서. 일단 발전 5번을 좀 보면 이래요. 자, A 주머니에서 흰 공 2개, 검은 공 5개가 있어요. 7개가 들어있나요? 그 다음 B 주머니에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자,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B 주머니에 넣었대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흰색이 넘어갈 수도 있고 검은색이 넘어갈 수도 있다야.
자, 그 다음에 다시 B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냈어요. 그랬을 때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슬래시? 그게 전체죠. 흰 공이어야만 해, B에서 꺼낸 게. 그랬을 때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은? 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얘들아 봐. 표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의 문제들은요, 쌤이 다시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표를 만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두 번째가 이와 같은 문제인데 뭐냐면, 나 해볼게. 8.5번 A 주머니가 있어요. 안 어려워. A 주머니에 흰 공이 2개가 있어요. 검은 공이 5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B 주머니가 있어요. 자, B 주머니에서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A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서 B한테 넘어갈 건데 크게 케이스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공이 넘어가거나, 그렇지, 흰 공이 넘어가거나, 자, 또는 두 번째, 검은 공이 넘어가거나가 있어요. 그때 여기 들어있는 그 상황은 달라질 거고 확률 달라질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일단 첫 번째, 흰 공이 넘어가는 경우 구합시다. 자, 흰 공이 넘어간 경우는 그럼 내가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일로 줘야 되는 거지. 그럼 흰 공이 넘어가는 확률은 얼마야? 7분의 2인 거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확률로 구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이제 흰 공이 하나 넘어갔잖아요. 과정이야, 곱하기야. 거기서 B에서 하나를 꺼냈죠. 근데 B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어찌됐건 나는 그 녀석이 흰 공이어야 돼. 근데 흰 공이 3개가 아니라 몇 개로 늘어나? 4개로 늘어나지. 그래서 B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그게 흰 공일 확률은 2분의 1이죠. 근데 쌤이 8분의 4라고 적을게요. 이제 이 과정 이해돼? 이렇게 쓰는 게 흰 공이 넘어가고 흰 공 하나 추가돼서 8개 중에 4개가 하나 나온 거지. 플러스 또는 넘어갈 때 무슨 공이 넘어갈 수 있냐면 검은 공이 넘어갈 수 있죠. 따라서 검은 공이 넘어가는 확률은 7분의 5. 마찬가지로 하나 늘어났는데 검은 공이 늘어났어. 따라서 그때는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이 8분의 3. 즉 무슨 말이냐, 표가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요, 지금과 같이 뭔가 하나의 상황, 뭔가 또 다른 상황,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인 거 돼요? 흰 공이 넘어왔으면 좋겠어니까 이 흰 공이 넘어오는 확률이 다시 어떻게 가면 돼? 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이해했죠? 따라서 뭔가 A 상황, B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A의 상황을 원해. 물론 이거는 문제가 어려지면 A 상황, B 상황, C 상황, D 상황 중에 A 상황을 원해. 그럴 수도 있는 거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위에 다시 7, 2, 8,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7, 8, 7, 8, 7, 8 없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 경우의 수가 되죠. 흰 공이 넘어가는 경우, 흰 공이 나오는 경우, 흰 공이 넘어가는 멍청아, 검은 공이 넘어가는 경우, 흰 공이 나오는 경우. 이해했죠? 그지? 오케이. 그럼 따라서 답은요, 8 더하기 15니까 밑에 얼마인겨? 23분의 8.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라는 거지. 둘 다 31이 아니라 얼마인 거야 그러면? 238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요게 조건 방정을 푸는 문제인데 안 어려워 얘들아. 나오면 땡큐 해야 돼. 아, 석호쌤도 뭐라고? 아니 이거 의태쌤이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먼저 했다고 의태쌤이 기분 상해하셔. 괜찮아요? 석훈쌤도 포즈 취했어? 여러분 비슷한 거 알죠? 아 그래? 찍어드리지 그랬어. 찍었어? 그리고 이제 보내달라고도 하셔? 아 이건 안 줄래. 아 이거 이따 쓸 거였어 가지고. 아 오케이. 조건 방정 끝.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아까 전에 생긴 뭐 배반 사건 이런 거 좀 넘어갔었어요, 그죠? 자 그냥 쌤이 그냥 내가 그 설명하기 선호하는 대로 갈게요.
사건의 종류를 좀 볼게요. 근데 나는 봐. 나는 너네가 이걸 진짜로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듣고 적으셔도 되고, 듣고 적으셔도 되고, 뭐 봐봐. A 사건 A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재경이한테 얘기를 한 거지.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했죠? 지금 사건 A는 뭐냐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에요. 아니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3의 배수가 36이지? 36.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후하.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걸 얘기했어요. 느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C는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D는요. 좀 바꿀게. 미안. A를 짝수로 갈게요. 자, 요 녀석을 짝수. 이 녀석을 3의 배수. 오케이. 그 다음에 자, D 4 이상.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승원이한테, 우리 그린맨한테, 그린맨, 내가 주사를 지금 던질 거야. 짝수의 눈이 나오면 내가 나한테 초록색 말고 노란색부터 사줄게 한 거야, 이제. 옐로우맨으로. 그럼 봐. 여기 막 뭐 기대하면서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내 얘기 잘 들어줘? 그러면 우리 그린맨이 짝수의 눈이 나오면 이제 노란색 옷을 받는 거야. 알겠지? 스몰 사이즈로다가. 그러면 우리 그린맨이 기대하는 정도는 얼마야? 아, 내가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정도는 2분의 1 정도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근데 내가 이제 주사를 던졌어. 주사를 딱 던졌는데 딱 봤어. 근데 나는 이제 그럼 결과를 알겠지? 근데 얘는 궁금할 거 아니야. 아, 뭐예요? 하면서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3의 배수야? 라고 얘기를 했어, 쟤한테. 질문. 그린맨은 더 좋아할까? 더 슬퍼할까? 마음이 똑같을까? 어떨 것 같아요? 똑같겠죠? 왜? 3의 배수가 원래 그린맨이 기대하는 정도는 2분의 1이었죠. 그지? 근데 내가 이제 3의 배수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제 3의 배수면 머릿속에 우리가 그린맨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겠지? 그럼 3의 배수면 휴가 3과 6인데 그 중에서 짝수는 어차피 6이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어차피 그 안에서도 그린맨이 기대하는 정도는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그린맨은 어차피 뭐 더 좋아지거나 더 슬퍼지는 게 없는 거지. 근데 봐. 그린맨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홀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린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겠어? 그러면은 뭐 수학적 센스가 너무 제로인 거 아니야? 그지? 홀수라고요? 그럼 될 수도 있나?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홀수라고 얘기하면 저 그린맨은 뭐 해야 돼? 휴밤 해야 되는 거잖아. 말뜻 이해했죠? 자, 그럼 하나만 더. 내가 4 이상인데?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린맨은 좋아해, 슬퍼해? 더 좋아해야 되는 거 돼요? 4, 5, 6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지가 되는 게 4, 6인 거잖아. 이해했죠? 그 말은 다시. 내가 3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린맨의 심경의 변화는 없어요. 그 말은 3의 배수이던 아니던 쟤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우린 그걸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의 사건은 독립이다.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내가 3의 배수라고 얘기해봤자 저 친구의 심경에는 변화가 없는 거지. 근데 내가 4 이상이야 라고 하면 누나 너 오케이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저거는 저 친구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잖아. 우린 이거를 종속관계라고 얘기해요. 종속사건. 영향을 주는 거야. 이해했죠? 그럼 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홀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친구의 신경도 변화가 있었겠지. 그럼 이거 역시 종속사건이에요. 다만 얘는 아예 가능성이 제로로 바뀐 거죠. 내가 홀수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홀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저 녀석이 발생하는 거에 완전 정반대야. 이거를 우리가 종속사건 중에서도 따로 특별하게 배반사건이라고 불러요. 이해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사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독립사건, 두 번째가 종속사건, 세 번째가 배반사건. 할게요. 좀 느낌 이해하시려나? 오케이. 그거 가지고 잠깐 예를 든 거예요. 우리 혜린이 이해했어? 옳지. 봐. 일단 예로서 이해한 거고요. 식으로도 좀 볼 거예요. 알겠지? 그럼 봐. 이런 거야. 자, 독립사건은요. 사건 A의 사건 A라고 할게요. 사건 A 또는 B, 아니 사건 A의 발생 여부가 사건 B의 그 발생 여부라기보다는 발생 확률이라고 얘기할게요. 사건 B의 발생 확률에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을 안 줘요. 근데 봐, 학생들이 지금은 쌤이 좀 쉬운 예를 들긴 했지만 보통 문제에서 어떤 두 사건이 까졌을 때 이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걸 굉장히 헷갈려 해요. 조금만 상황이 복잡해지면. 이해했어? 물론 내가 지금 쉬운 예를 든 거야. 근데 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냐면 이래요. 이게 뭐였죠?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야. 내 얘기 잘 들어. 사건 A가 발생을 하던 발생하지 않던 사건 B에 발생하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얘기 이해했지? 그럼 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저기서 어떤 사건 B가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쳐다봤어. 저렇게 발생을 하는구나. 이해했죠? 근데 내가 여기서 사건 A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동시에 사건 B를 봤어. 그때 제가 좀 달라졌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해? 사건 A가 저 자식에 영향을 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시 다른 상황은 아예 없었다 치자. 오로지 두 개의 상황만 있었던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일단 사건 B만 먼저 본 거야. 아, 저렇게 발생을 하는구나. 그랬을 때 내가 사건 A를 발생시켜 봤어. 그리고 사건 B를 봤어. 그때 확률이 달라졌어. 예를 들어.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의 발생 여부가 저 녀석의 발생 확률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럼 그건 독립이 아닌 거야. 이해했지? 그런데 봐, 이런 거잖아. 내가 3의 배수양 인 상황에서 승원이를 쳐다봤을 때 승원이의 신경에는 변화가 없었잖아. 이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해했죠? 그러면 사건 A가 발생을 하던 하지 않던 그냥 내가 사건 B를 관찰했을 때나 사건 A가 발생을 했을 때 사건 B를 관찰을 했을 때 독립이라면 그 둘의 값이 뭐여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다시 말 안 흐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 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이 있어. 근데 두 사건 A가 서로 독립이야. 그럼 영향을 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을 봤어. 값이 다르면 돼, 안 돼? 안 돼. 값이 달랐으면 영향을 준 거야. 내 말 뜻 이해했죠? 그래서 잘 따라와줘. B바 A가 뭐냐면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하는 확률이야. 맞지? 그죠? 근데 P, B는 뭐야?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바라본 거야. 이해했죠? 그랬을 때 이 둘의 값이 독립이라면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따라와요? 헷갈리죠? 봐봐. 내가 3의 배수야 그것 중에 짝수인 거를 아까 승원이가 따지는 거나 그냥 짝수를 따지는 거나 둘 다 확률이 2분의 1이었지. 3의 배수 중에 어차피 짝수해봤자 2분의 1이잖아. 근데 그냥 짝수해도 2분의 1이잖아. 영향을 안 준 거야. 아까 전에 신경에 변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두 녀석이 서로 같으면 우린 이걸 독립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잘 들어. P, B바 A는요. 이 녀석이 뭐 독립이든 독립이지 않든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었냐면 A가 발생하는 확률 분의 PA교 B였어요.
이거는 독립일 때만? 아니요. 이건 그냥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독립이라는 특수한 환경 안에서는 얘가 누구랑도 같은 거야? 그냥 P, B랑 같은 거야. 즉 이거는 여기까지는 아무 때나 말뜻 이해했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건 뭐일 때만? 독립일 때만. 즉 매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지는 건 힘들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봐, 여러분들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그 2차 방정식이 뭐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판단하고 싶을 때 그건 진짜 구해? 안 하잖아.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하잖아. 그럼 어떤 상황이 있어? 여러 개의 상황들이. 그 중에 저 두 개가 독립일까 독립이지 않을까를 판단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좀 전처럼 진짜로 생각해봐도 되지만 결론 얘네들이 뭐 하면 돼? 같으면 돼요. 약간 판별식 같은 판단 기준의 식인 거야.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해. 그래서 P, A 곱하기 P, B가 누구랑 똑같으면? P, A 교 B랑 똑같으면 우리는 두 사건 A, B가 서로 무슨 관계구나? 독립사건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독립을 판단하는 약간의 판별식 같은 느낌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걸로 할 거야. 이걸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예요. 이 식의 유도 과정은 이해하시죠? 괜찮으시죠? 오케이. 나는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이걸로 판단할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부터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독립이 중요했고요. 독립이 좀 중요했고. 자, 두 번째 종속 사건. 종속 사건은 별거 없어. 독립이 아니면 돼요. 독립이 아니라는 건 영향을 주지 않지 않는다라는 거지. 영향을 준다라는 뜻이니까. 영향을 주는 건 싹 다 종속이에요. 그 중에서 완전 정반대야. 그걸 따로 뭐라 뺀다고? 종속 안에서도 배반 사건이라 뺀다고. 그러니까 배반은 종속에 속한 거예요. 하지만 좀 따로 빼서 세 번째 배반 사건. 그럼 배반 사건은 또 이래요. 뭐냐면 보라색으로 써야겠네. P, A, Q, B 홀수면서 짝수인 거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배반 사건이라면 A, Q, B가 뭐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이 확률은 얼마? 0.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얘기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종속 사건이 원래 가장 좀 일반적인 상황이었겠죠?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주지도 않는, 뭐 줄 때도 있고 하는, 그죠? 자, 그래서 이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크게 앞으로 상황은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독립인 상황, 그냥 상황, 배반 사건인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나와 처음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이렇게 서술이 될 때도 있고요. 독립관계임 아니면 독립사건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라든지 배반 사건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딱 보자마자 독립사건 PA 곱하기 PB는 PA 교비를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 식을 써먹을 거거든. 이해했죠? 만약에 배반 사건 이러면 PA 교비는 0인 걸 써먹을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냥 풀 거고. 이해했죠? 근데 얘들아 봐. 그래서 애들이 요거는 좀 잘 기억하는데 왜냐면 뭐 어디 수업을 듣든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하니까.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이것도 기억을 해줘. 독립일 때는 P, B바 A, A일 때 B가 발생하는 확률이나 그냥 B가 발생하는 확률이나 뭐 한 거야? 같은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기억을 하시는데 그거 전에 얘가 얘랑 더 똑같은 거야. 독립일 때만 그냥 쓰면 안 돼. 독립일 때만. 이렇게. 그래서 배반, 종속, 독립 다 이해돼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돼요? 오케이. 확률은 재밌지 않냐? 그죠? 어렵지 않죠? 이제 마지막 내용 하나 남았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거 그러면 이제 확률 끝나? 좀 천천히. 빨리 너무 빨리 나가나? 세 번째가
개념이 다 끝나면 뭐 모의고사 문제들 풀어봐야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률이 시험 범위가 등장을 한 확률이 시험 범위로 딱 이제 나오면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요. 조건부 확률에서. 근데 보통 한 두 문제는 나와. 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로 해서. 그 다음에 요건 이따 문제 풀어볼 거야. 요거에 관련된 확률 방정식 문제가 있어요. 확률 방정식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무조건 하나가 나와. 그리고 요것도 무조건 또 하나가 나와요. 독립시행 확률이. 그럼 이건 뭐냐면, 근데 이거는 얘들아 진짜 개 중요해요. 개 중요해. 왜냐면 이건 추후 3단원의 통계인 거 알아요? 거기서 한 번 더 나와. 거기서 한 번 더 나와서 이거는 추후 통계 쪽에서 이항분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몰라도 돼 지금은. 근데 이항분포 할 때 이걸 한 번 더 다룰 거라서 나중에 쌤이 이항분포 할 때 야!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했던 식이지? 그럼 이제 끄덕끄덕 거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랬어요?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독립시행 확률은 뭐냐면 이런 거야. 들어줘. 내가 주사위를요, 동전을요, 한 10번 던졌어. 10번 던졌더니 10번 다 앞면이 나왔네. 그러니까 한 번 던지고 결과 확인하고 줍고, 한 번 던지고 결과 확인하고 줍고, 이 짓을 10번 했는데 10번 다 앞면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이제 11번째 던질 때 앞면 나오겠죠. 모르는 거 이해돼요? 그지? 그러니까 즉 내가 아무리 앞의 결과 동전이 어떻게 나왔든 11번째는 모르는 거지. 질문. 동전을 던지는 시행은 독립시행이겠네? 이해했어요? 동전을 던지는 것 자체는 앞에 어떤 결과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든 내가 새롭게 주워 던졌을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러면 동전을 던지는 건 독립시행인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 건 독립시행인 거야. 느낌 이해하시죠? 자, 따라서 내가 뭐 할 거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교과서에 보시면 요렇게 좀 나와 있어요. 독립인 시행을 어떤 액션을 이해했죠? 독립인 시행을 n번 진행할 때 이게 시험지로 출제가 되면 주사위 동전을 100번 던질 때 뭐 이런 말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사건 A가 R번 발생할 확률. 이걸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 이렇게 좀 할게요. 얘들아, 기본 전제 좀 깔게요.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을요, P라고 할게요. 얘가 발생을 할 때를 P. 무슨 말인지 알죠? 발생하는 확률을 P라고 좀 가정할게요. 그럼 발생하지 않는 확률은 얼마야? 1 빼기 P겠죠. 느낌 이해하시죠? 따라서 발생을 하지 않는 건 1 빼기 P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Q라고 좀 씁니다. 교과서에 쓸 때,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 그래서 P 더하기 Q는 1인 거야. 알겠죠?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6건 2개 더하면 1인 거지 뭐. 이해했죠? 자, 그랬을 때 살짝 밑에다가 예를 하나 들고 여기다 결론을 좀 쓸게요. 자, 예를 들어 사건 A가 있어. 이게 3의 배수야. 주사위 던진 거야. 알겠죠? 내가 주사위를요 5번 던질 거야. 그 중에서 사건 A가 오지게 많이 나오면 몇 번까지 나와? 5번 다 나올 수도 있지 뭐. 그지 않냐? 계속 36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하나도 안 나오면 0번까지 가능한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주사위를 5번 던질 건데 그 5번 중에서 한 3번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했니? 내가 5번을 던질 거야. 순서가 존재해요. 던지고 확인하고 줍고 던지고 확인하고 줍고니까. 알겠죠? 근데 그 5번 중에서 사건 A가 3번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 거지. 질문.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왔는데 마지막 2번이 연달아 안 나올 수 있죠. 이거 확률 얼마?
그치? 3분의 1 3의 배수는 3, 6이니까 이놈들아 어머나 이해됐죠? 6분의 2니까요 그죠? 그치? 자 그리고 요것도 얼마야? 이거는 한 3분의 한 2인가? 이것도 3분의 1 스르스르 예술이 이해되죠? 요것도 3분의 1 요거는 3분의 2 요거는 3분의 2 따라서 연달아 나오고 하나의 과정이니까 3분의 1이 몇 승? 삼성 옳지 잘해 곱하기 3분의 2에 뭐 이런 느낌일 거야 근데 뭐 이렇게만 나오겠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안 나와 처음에 근데 나와 근데 안 나와 나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질문 이 밑에 확률은 위에 거랑 다른가? 똑같죠 그럼 나는 어떤 결론이냐면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확률이 이거겠네 결론 얘가 몇 번 나오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해했어요? OC 3번 괜찮아요? 그치 왜? 5번의 그 상황 중에 동그라미가 몇 번 등장하면 돼? 3번 등장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혜린이 이해했죠? 그치? 따라서 나는 하하 봐봐 5번 중에 3번 나오면 되겠다 동그라미가 그 말은 3분의 1에 3번이겠네 근데 반드시 3분의 1도 적어줘야 돼 3번이 나왔다라는 건 2번은 안 나온 거니까 3분의 1가 몇 승? 2승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이게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그 중에서 3번이 나오는 확률인 거야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도훈이 괜찮니? 도훈이 돼요? 그럼 봐 재영이 괜찮냐? 그럼 봐 그럼 여기 이제 식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봐 어찌됐건 나는 독립인 시행을 몇 번 해? n번 하죠 그랬을 때 사건 A가 나오는 걸 동그라미라고 체킹한다고 치자 아닌 걸 X라고 치면 그 n번의 결과 중에 동그라미가 몇 번 체킹돼야 돼? 9! 따라서 NCR이겠죠 NCR번의 상황이 등장을 했겠지 근데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P의 R승인 거 돼요? P 그 다음에 Q가 몇 번 나와야 돼? N-R번 나오겠죠 우린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인 시행을 n번 할 때 사건 A의 독립시행의 확률 괜찮죠? 근데 충분히 이해 가능해요 부재 안 해요 그죠? 약간 어떤 느낌 들어? 이항정님 이런 생각도 살짝 들죠 그렇게 같이 섞여서도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할 거긴 한데 알겠죠? 마치 여기다 막 시그마 막 R은 0부터 N까지 딱 이렇게 하면 마치 P 플러스 Q의 N승을 전개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외우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확률 내용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확률은 크게 아까 쌤이 파트가 2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우에서 그냥 잘 세는 파트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로 푸는 파트 그리고 조금 더 확률 쪽 내용에 치우쳐서 이런 개념들은 알고 있어야 풀리는 파트 괜찮으시죠? 시간 지울게요 그리고 문제 몇 개 풀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알겠지? 나도 다녀오려고 같이 가자